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C님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명이 있는데 이 언니가 대화하는 스타일이 부정적이라 힘이 듭니다. 대화를 하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창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20-30분 이상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기세척기 사고 싶다고 하면 식기세척기의 불편하고 나쁜 점, 자신이 안 사는 이유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제가 성격상 그런 이야기를 끊지 못하고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거나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 인연을 끊을 정도는 아닌데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불편한 기분이 드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손절하는 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싫은 점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만나는 거야? 요즘 정서로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 정서 말고 실제 인생에서는요, 사람 인연 맺고 끊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아주 여러 면이 있잖아요. 사연자님이 보내신 것처럼 어떤 면이 굉장히 짜증이 나서 이런 면만 보면 그냥 인연 끊으면 되지 싶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친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얻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이분은 그분하고의 인연은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보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일단 그건 말습관이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인식을 하고 치열하게 노력해도 나아질까 말까 하는 건데 그분은 지금 그럴 생각조차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어떻게 대처하든 저분은 그냥 계속 대화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사회생활을 좀 해본 분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 화법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를요. 아마 좀 더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분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 사연자님이 친한 동생이니까 자기 말습관이 곧이곧대로 나오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면 의식을 하게 해줘야죠. 근데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웬만해선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다 들어주게 되는 성격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처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할 때에는 대화할 때 그런 면들이 크게 의식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통하는 점, 좋은 점이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가까워지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을 거예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 보면 한두 번 고비가 와요. 전에는 신경이 안 쓰이던 단점들이 훅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계속 함께 갈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같이 가도 좀 관계의 단계를 낮춰서 지인으로만 남겨둘 사람인가? 아니면 손절할 사람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더라고요. 이걸 내 마음속에서 좀 분명히 결정을 해놔야 태도를 정하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연자님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결정 사이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계속 절친으로 지낼까? 한 단계 멀어진 관계로 다운그레이드 시킬까? 왜냐면 절친으로 지내는 게 확실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할 장점이 확실하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저절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인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마음에 의문이 솟아오르니까 이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학교 친구처럼 싫어도 봐야 하는 관계하고는 달라요. 이런 내 마음을 정리하고 확정하지 않은 채로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안고 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면요, 이 관계가 저절로 나빠질 때까지 계속 내가 손해보는 기분, 괴로운 기분을 참아야 돼요.
이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만약 생각해 보셔서 내 마음이 좀 먼 지인으로 지내면 좋겠다 싶으면 이 관계는 끊어져도 괜찮다는 각오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느 쪽인가는 일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듣고 있는 성격이라고 해도 최소한 나를 보호하는 노력은 해봐야죠.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부터 하고 내 논리를 내세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말까지 많으면 상호작용할 때 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제가 어른이 되고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분과 친한 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베스트예요. 언니는 정말 다 좋은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말만 해. 그게 언니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일 텐데 나한테는 은근히 스트레스가 돼. 나도 조심할 테니까 언니도 조심해주면 좋겠어. 내가 언니 좋아해서 더 오래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뭐 제대로 된 사람이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심을 할 거예요. 진심이라는 게 되게 힘이 세거든요. 좀 말주변이 없고 그래도 내가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이런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말을 하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 반응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되게 억울하다. 그래? 그게 기분 나빴어? 알았어.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도 전부터 잘못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저라면 두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을 밀어낼 것 같아요. 제일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지인으로만 지낼 사이, 혹은 그렇게 지내려고 하다가 더 멀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이. 만약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간접적인 사인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화법에서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일종이거든요. 상대가 부정적인 의견을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그렇구나, 대박, 이렇게 영혼 없는 추임새로 리액션하고 바로 화제를 바꾸세요. 이런 걸 몇 번 하면 상대도 알아들어요. 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다. 그럼 이분은 사연자님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거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래도 친하게 잘 지낼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있을까?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사연자님이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3단계 중 하나로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할지 결정을 하세요. 말이 잘 안 나오더라도 상대에게 내가 그 화법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려주세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로 놀러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